그린 직후에 좀 멋진 듯 하다가도 좀만 지나고 보면은 정말 스트레스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반 모태 반 실사 느낌으로 즐겨 그렸는데 최근 다른 그림체에 푹 빠져가지고 그런 느낌의 그림만 그리는 중인데요. 뭔가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아무리 그려도 프로처럼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난이도 있는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할까요? 그냥 제 전체적인 제 그림이 어떤 느낌인지 아주 말아맛으로 평가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을 연습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피드백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카툰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화적 스타일이라든지 애니메이션적인 스타일적 요소를 넣는 그림들은 너무 3D 그래픽적인 요소가 과하면 그림이 이질감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통일성이 부여가 잘 안 돼요. 그림은 어느 정도 규칙성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서로서로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그래서 비슷한 분위기로 맞춰줘야 돼요. 분위기를 우리가 그렸을 때 같은 만화 안에서 그립체가 달라버리면은 이질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이펙트들은 이 캐릭터와 맞지 않아요. 이 나비는 이렇게 번쩍하고 하는 이 리얼한 이 표현들은 현 이 그림과는 좀 어울리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림을 좀 본질적으로 잘 그리는 개념으로 좀 다가가려면은 그 통일성에 좀 유의 깊게 생각을 하면서 다가가실 필요가 좀 있거든요. 하나에 딱 꽂힐 필요까지는 없어. 그 반짝반짝이는 그거에 꽂히기보다는 어디에 명확하게 반짝이는 것들을 표현해 줄까에 대한 전략적인 표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렐라님 아시죠? 이런 분들 그림 보면은 반짝이고 하는 표현들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런 거 되게 사실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확대해가지고 한번 봐보자. 그냥 점입니다. 하나하나 다 안 찍고 그러더라도 일단은 적어도 그림적인 느낌이 나는 되게 원시적인 점들이에요. 점 표현이에요. 우리가 너무 리얼함, 퀄리티, 소재 하나하나에 전부 다 그 퀄리티를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한 소재들, 오브젝트들을 활용할 수도 있긴 한데 얘네들은 좀 과한 느낌도 살짝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프로처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하면요, 전부 표현하지 않아.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감각 조절해 가면서 표현합니다. 이 그림 보니까 너무 섬세한 거 잘 알겠어. 머리카락들 특히 이런 부분에 되게 많이 드러나는 건데 프로들은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이 이펙트가 있는 그림들도 보면은 사실 이것들을 전부 다 표현한 거예요. 아까 렐라님 그림 보여드렸다시피 필요하고 눈에 확실하게 띄는 이런 동글뱅이들만 반짝이고 있어요. 그냥 반짝이는 거 보이세요? 되게 많이 없죠, 생각보다. 이 그림을 보여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렐라님처럼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이 점박이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가시적으로 가독성이 좋은 그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우선은 다른 부분들 만지기 이전에 이 나비 모양 이거 보면 손보고 가겠습니다. 나비도 자료를 꼭 보세요. 나비는 살짝 리얼하게 그려도 돼요. 이 나비가 날개가 여기 있으면은 몸통은 여기쯤 있겠죠. 이 내부의 모양까지 좀 생각을 해가지고 날개의 모양을 유추해보면은 조금 기이해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생각해 가시면서 그려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이런 안 보이는 부분들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형태력의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프로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고단길 중 하나긴 해요. 자료 참고 꼭 하시면서. 그리고 이 배경 있죠, 이 완벽한 블랙으로 단색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아무것도 없는 배경에 완전 단색으로 까는 것도 좋긴 한데 그라데이션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완전 블랙일 때보다는 좀 더 세련된 인상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배경의 색상은 어느 정도 구축을 해주잖아요. 이 분위기까지도 그림에다가 넣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지금 푸른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넣었다 보니까 이 캐릭터를 좀 더 차분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캐릭터와 이 나비를 보았을 때 이 나비에서 뭔가 빛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서 가져가고자 하는 인상을 넣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캐릭터가 받는 빛의 근원지가 이 나비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2차적인 확장도 좀 들어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림 자체가 되게 개연성 있고 그림이 말이 되고 되게 설득력이 부여가 되는 그림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주변의 환경들을 좀 활용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분위기에 맞게 약간
파란색 나비로 좀 만들어 줄게요. 나비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들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관찰해 가시면서 그려보시는 거죠. 이게 파란색만 있으면은 좀 재미가 없지. 자연물들은 약간의 다른 색상들도 조금 내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컬러 팔레트에 있어서 다 다른 색상들을 이렇게 매치업 시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유사색들이랑 매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로컬 톤들에. 유사색들이 뭐냐면 지금 컬러 팔레트 이거 보시면 이 블루 근방에 있는 이 색상들, 얘네들이 유사색들입니다. 얘네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덜 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가지 색상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고급스러운 색상들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색감의 요소 중에 하나가 너무 원색만 쓰는 개념보다는 같이 여러가지 색상들을 동시에 쓸 때 어떤 느낌이 나게끔 잘 활용을 하는가, 이것도 하나의 색감을 다루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색감들을 좀 상상을 할 때 언제나 좀 분위기를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유추해내기가 편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은 약간 그 감정들, 감각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려주면은 되게 떠올리고 표현해내기가 좋거든요. 그림이다 보니까 더 그래요. 이 나비가 빛을 발산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내포를 좀 해줄게요. 인간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를 좀 더 잡아놓고 진행을 하면 좀 수월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대체적으로 배경을 어느 정도 완성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캐릭터를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배경부터 이런 식으로 분위기 설정을 해놓고 그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이 분위기들을 구축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분위기가 가장 잘 표현이 돼야 할 캐릭터의 맨 마지막에 표현하려고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 분위기 상정을 살짝 해줬어요. 이제 캐릭터의 이 분위기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얘는 지금 어둠이 살짝 밝죠. 이 배경은 좀 어둡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그림자들도 좀 더 어둡게 해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자를 어둡게 해줌에 있어서 제가 사용하는 톤을 보시면 한색 톤이에요. 퍼플 톤. 그리고 지금 팔이 길잖아. 얘가 전부 다 밝아지지는 않거든요. 빛의 근원이 지금 제가 나비라고 설정을 해놓은 만큼 점점 빛의 근원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의 세기는 약해지니까 팔꿈치는 점점 더 어두워져요. 되게 엄청 빛 계산적으로 다가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선을 좀 더 얇게 표현해줬습니다. 선이 너무 굵어버리면은 그림의 가독성은 있는데 본인이 말씀하시는 그 퀄리티가 높고 프로분들의 그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다시피 그런 분들의 그림처럼 느낌을 내기는 조금 어려워져요. 선도 굵을 땐 굵어야 되고 얇을 땐 얇아야 돼요. 모든 부분이 다 얇을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선이 일종의 어둠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살과 살이 맞대어져 있는 이런 후게어지는 부분들은 선을 살짝 소실시켜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목은 이렇게 일자 형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셨다시피 오묘하게 라운드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라운드하게 만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강약이 느껴지게끔. 포토샵 기능 중에서 이 지금 페인트 바르기라고 하는 기능이거든요. 지금 제가 값을 올리면은 올릴수록 이 선들이 조금 소실이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기능도 있긴 하고, 약간 이 기능을 좀 써가지고 좀 더 섬세해졌지 않나요? 표현이? 이거를 좀 활용해봐라 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활용해도 좋긴 한데 나중에 현재보다는 좀 더 선을 얇게 써보시면은, 또는 그리고 강약을 조절하는 상태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좀 보여드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 턱 쪽은 거의 선이 소실되기 직전인데 이 아래 턱 쪽은 선의 굵은 느낌을 좀 살려주고 있잖아요. 제가 선은 채색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어둠의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부분들은 선을 활용을 해가지고 세련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느낌으로다가 활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머리카락들도 어둡게 표현을 좀 해주고 밝은 부분이 명확하게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리고 배경의 분위기에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줘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캐릭터와 배경이 조금 따로 놀고 있다 상태에서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이 그림자의 느낌이라든지 이 환경의 느낌들을 첨가하는 것만으로도 그림이 되게 섬세해지고 이뻐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프로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계산 설계들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되게 탄탄한 느낌이 나고,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이전에 와 이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감탄사가 먼저 나오게 되는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 내부에 불필요한 이런 디테일들은 조금 소거를 해줄게요. 이 내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더 심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약간의 추상 또는 환경 이런 것들을 그림에다가 부여를 해가지고 이 얼굴이 더 튀게 만들어주는 거죠. 더 아름답게 들릴 수 있도록. 머리카락 내부는 공기원근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반사광의 영향을 받고 있다 라는 느낌으로다가 완전 어둠보다는 살짝 더 환경의 색상을 입혀주면은 좀 더 좋은 인상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머리카락의 결들을 살짝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머리카락 내부를 표현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표현하다 보면요, 그림의 입체감도 부여가 확실하게 더 잘 돼요. 사실 퀄리티라는 부분들은 리얼함이랑 조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스럽게 리얼함을 좀 표현하다 보면은 퀄리티가 높은 탄탄한 그림들이 주게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빛을 사용함에 따라서 이러한 은은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이 하이라이트도 눈에 더 잘 띄게 해주려면은 하이라이트 경계에다가 이렇게 어둠을 살짝 표현을 해주면은 하이라이트가 더 부각이 됩니다. 머리카락의 볼륨감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하이라이트 주변을 좀 더 어둡게 해주는 느낌으로다가 해주면은 좀 더 볼륨감이 확실하게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정도로 분위기를 어느 정도 구축을 해줬다면은 이제 이펙트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점 지금 보시면은 알갱이 보이시죠? 이게 브러쉬인데 이런 거 한번 찍어주면은 은하수 같은 느낌의 디테일한 점이 이렇게 찍혀요. 저는 지금 밤하늘을 살짝 표현해주고 싶어요. 이것조차도 지금 기초 하고 있는 겁니다. 화장으로 따지면은 기초 화장 해야 돼요. 지금 왜 밤하늘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가? 마지막에 이런 점들을 큰 이펙트들을 표현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점들을 표현해줌으로써 원근감을 미리 조성을 해두는 거예요. 이 주변 환경에 대한 개연성도 확보를 시켜 놓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큰 알갱이들을 만들어주고, 이 나비에서 이 알갱이들이 뿌려져 나오는 것 마냥 이제 연출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설계해줘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펙트를 어떻게 설계를 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본인이 표현하셨었던 역에서 좀 더 다가갈게, 좀 더 이 그림이 가독성이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빛이 흩뿌려지는 방향을 원식으로 다가가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원근을 어느 정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아래 하단에 큰 알갱이들이 있게끔 만들어줄게요. 큰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고, 그보다 작은 알갱이들이 있고, 그보다 더 작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장치를 해 놓으면은 원근이 표현이 됩니다. 이 이펙트로서 이제는 감이 아니라 나의 이 섬세한 모든 자극들을 다 끌어와 가지고 이 그림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해 나가시면 돼요. 터치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을 다 들이는 거죠. 가까이 있는 파티클들은 살짝 블러를 통해서 그리게 해주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었던 이런 더스트 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동선의 흐름들을 더 가시적으로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더스트들 표현하는 것도 이렇게 브러쉬들을 막 구비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약간 살짝 은은하게 빛이 내려져지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줘가지고 그림에 좀 더 압도되는 느낌을 표현을 해줄게요. 이 그림은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다 잘 보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 부분이 살아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우시안 블러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이 상황에 집중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구축을 해줄게요. 좀 더 화려한 반짝이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더 이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 이펙트들을 더 섬세하게 하나하나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귀걸이에 반짝이 넣어줬었으니까 귀걸이에도 반짝이, 모든 부분에 다 반짝이를 넣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만, 그래야 그림이 더 빛나 보여요. 요렇게로 좀 분위기를 더 내포할 수 있도록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비가 아까 말했다시피 빛을 좀 발산하는 그런 상태로 그리려고 했었으니까 나비를 좀 더 밝게 표현을 해줄게요. 여러분, 얼추 프로분들이 어떤 식으로 퀄리티라든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지에 대해서 약간 맛보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런 것들을 습득해 나가고 공부도 해 나가고 빛에 대한 것,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것들을 그림에다가 넣어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한 발 한 발 발전을 하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정도 한번 만져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